2023년 3월 S&P 글로벌 아세안 제조업 PMI 보고서에서 미얀마는 32개월 만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3월 미얀마 제조업 PMI는 빠르게 구매 활동이 증가하고 생산량과 신규 발주 증가로 인해 급격히 개선이 되어 55.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2022년 7월부터 감소 추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급망의 경우 평균 리드 타임이 18개월 만에 가장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조건은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원자재 공급 부족, 수입 허가서 강화, 열악한 운송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24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서 보건 및 교육 예산은 국방비 예산의 약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전체 예산안은 19조 9,560억 자시며 교육 부문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인 2조 1,890억 자, 보건 부문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인 8,140억 자시였으며 이에 반해 국방비는 5조 6,350억 자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국방비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통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 예산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국방비 예산과 비교해보면 2016년 17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 2조 9,900억 자시 약 2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21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도 3조 4,140억 자시였습니다. 미얀마 정치평론가들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미얀마 띵잔 신년 기념 축사에서 미나옹 홀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평화 안보를 위해선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지만 계속 언급해오던 미얀마 재선거 이후 승리한 정당의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치평론가는 이번 축사 내용을 볼 때 미나옹 홀라잉 위원장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미얀마 재선거를 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른 전망으로 미얀마 전역이 불안정하고 군사 정권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고 있어 미얀마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군사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얀마 재선거를 통한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해 6개월 단위로 계속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24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280억 잣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20년-21년 회계연도 NLD 정권에서 배정한 예산안 520억 잣과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안을 보더라도 선거 계획은 당분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오전 양곤 딸린 타운십에서 공군 장교와 경호원, 다른 남성 한 명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알려진 사망한 공군 장교는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 공군 기지 보급대대에 근무하는 쪼쪼와툰 중령으로 알려졌으나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총격 사망자는 아웅묘수의 퇴역 중령과 민간인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택 인근에서 이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 오토바이를 탑승한 신원 미상의 괴한 3명에게 피격을 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괴한들이 퇴역 중령을 공군에서 복무 중인 동생인 쪼쪼와툰으로 착각하고 암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의 친척은 사망자들이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 맥간의 마을 인근에서 KLNA 연합군과 미얀마 국방부 교전이 재개되면서 태국 국경 무역 게이트를 연결하는 아시아 고속도로 운행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교전에서는 지뢰 공격으로 또노폭포 인근 다리에서 차량들이 고립되기도 하였으나 교전이 재개되면서 다리를 이용할 수 없어 우회 도로를 통해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야와디 타운십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교전이 확산될 경우 피난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교전에서 KNLA 소속 저항단체 코브라 칼럼은 KNLA 유교단과 함께 국방부 군인 20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된 압수한 무기와 사진을 보면 무기 수량과 사상자 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교전 발생 이후 미얀마 군경찰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몬주 고무 생산량이 최근 기온이 너무 높고 비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50%가량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고무 농장에서는 계속되는 손실로 인해 한참 수확을 해야 하는 시즌 전에 고무 농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무 생산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비료 가격이 4배 정도 상승하고 다른 원자재 비용까지 상승한 가운데 노동력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국가관리위원회가 명령한 수출 대금의 65% 강제 환전 정책으로 수출을 꺼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몬주에서 고무 수확 시즌은 9월부터 5월 중순까지이며 50만 에이커 고무 농장에서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여 대부분의 고무는 태국 또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의 65%는 강제 환전 적용이 되어 미얀마 중앙은행이 고시한 고정환율 200자세 환전되며 35%는 시장 환율로 어닝을 판매할 수 있다고 재확인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2023년 27차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강제 환전 적용 시기에 대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3일 강제 환전 정책에 대한 발표 전에 수출 신고된 거래에 대해선 수출 대금 100%를 어닝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2022년 8월 5일 변경된 강제 환전 정책에 대한 발표 전인 2022년 4월 4일부터 8월 5일 수출 신고에 거래에 대해선 수출 대금의 65%는 강제 환전 적용이 되며 35%는 어닝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외환 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미얀마 기상청은 만달레이 중부와 마괴, 사가잉 지역에 있는 민지안 타운십, 미아웅우 타운십, 차욱 타운십이 낮 기온 45도를 기록하고 사가잉 지역 일부 타운십에서는 낮 기온 44도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부터 미얀마 북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사가잉 지역, 꺼친주, 샨주 북부 지역은 4월 평균 기온보다 5도에서 6도, 마괴 지역, 샨주 남부, 샨주 동부, 친주는 평균 기온보다 3-4도, 타닌따리 지역, 라카인주는 2도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미얀마 보건부에서도 폭염주의보로 인해 열사병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또는 클리닉을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으로 체온 상승, 마른 땀, 망상, 실신,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병이 있는 노인과 어린이, 대낮에 야외에서는 근무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편이지만 계속 폭염 속에 최악의 정전 상황까지 겹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곤 전력공사의 당초 계획은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AB 두 지역으로 나누어 4시간 단위로 순환정전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정전이 되는 타운십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더위를 참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발전기가 가동이 되는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호텔에서도 이에 맞춘 패키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정전으로 보안장치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 틈을 노려 도둑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치안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23년 4월 19일 미얀마 전력공급회의에서는 따웅한 전력부 장관은 2025년까지 미얀마 전역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로 건설된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을 하고 신규 발전소 사업들도 계속 연기가 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전역 전력 공급보다도 현재 수요도 맞추지 못하는 발전소 운영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양곤에서 미얀마 중앙은행과 뱅크 오브 차이나가 공동 주최하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장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검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과 홍콩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세계은행은 2022년 12월 미얀마 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4호 보고서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13호 보고서에 참여한 미얀마 업체 500개 중 220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미얀마 생산 능력의 67%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3월 설문조사 결과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짝가치 하락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투자 계획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얀마 업체의 15%만
2022년 초 추가 투자 계획이 있었으며 이 중 거의 절반가량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신뢰도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얀마 업체의 약 3분의 1만 미얀마 현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약 3분의 2는 은행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부터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미얀마 업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소방청은 2023년 4월 21일, 22일 미얀마 네피도와 마게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재산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1일 네피도 레웨 타운십에서 6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 230채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마게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 6개 타운십에서는 파고다 5개와 주택 998채가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바고 지역 쉐다웅 타운십에서도 폭풍으로 인해 주택 6채 건물 및 봉제 공장 창고 48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4월 23일에는 이 기회를 노려 사회복지구호재정착부 장관은 천병상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레웨 타운십에서 온 재난민 14명에게 인당 3만짜씩 위로금 지급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마게 지역 마게 타운십에서 가축을 몰고 있던 부자가 벼락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부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같이 있던 개도 죽었으며 시신은 마게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만달레이 오보 교도소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재소자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남성 재소자 3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하고 4월 동안 여성 재소자 2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교도소는 열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아연 지붕 밑에 바닥까지 뜨거운 감방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열사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